시어머니를 가정부로 부리던 며느리의 최후. 아줌마, 설거지 안 하고 뭐해요?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린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온다. 지금 당장 하려고요. 낮고 잠긴 목소리가 대답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집안일 다 하는 거. 발소리가 멀어지고 하이힐 소리가 거실 쪽으로 향한다. 소파에 주저앉는 소리, 리모컨 누르는 소리, TV 켜지는 소리가 이어진다. 부엌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오고 손이 떨리며 접시를 놓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손에 쥐어진 핸드폰,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깜빡이고 있다. 365일째. 여자가 속삭이듯 말한다. 이제 끝낼 때야.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두꺼운 봉투가 나온다. 겉면에 적힌 글씨, 증거 자료라고 쓰여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어느 지역에서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함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1년 전 일이었다. 서울 송파구에 자리한 35평 아파트에는 박정희라는 여자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나이는 64세였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다. 아들 이름은 이재훈, 38세로 대기업 과장이었다. 재훈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정희는 기쁘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신부는 한지은이라는 여자였는데 33세의 나이에 외모가 출중했다. 재훈은 행복해 보였지만 정희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엄마, 지은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재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정희는 그저 그래, 잘 됐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결혼식 날 지은이 정희에게 다가와서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라고 말했는데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다. 정희는 그 순간 느꼈다. 이 며느리 뭔가 다르다는 것을.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신혼부부가 정희의 집으로 들어왔다. 엄마, 우리 당분간 여기서 살게요. 전세 구할 때까지만요. 재훈의 말에 정희는 흔쾌히 안방을 내주고 자신은 작은 방으로 옮겼다. 지은은 집안을 둘러보며 어머님, 이 집 평수 괜찮네요. 명의는 누구예요? 라고 물었다. 정희가 그건 왜? 라고 되묻자 지은은 그냥 궁금해서요라며 웃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하게 빛났다. 그날 밤 벽 너머로 두 사람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보, 이 집 명예 확인했어? 다행이다. 나중에 우리 거 되겠네. 지은의 말에 재훈이 그런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은은 왜? 사실이잖아라고 대답했다. 정희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누워있을 뿐이었다. 결혼 3개월이 지나자 지은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다. 어머님, 아침 왜 이렇게 늦어요? 우리 출근 시간은 지켜줘야죠.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정희는 미안해.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라고 대답하며 서둘러 밥상을 차렸다. 손이 떨려서 국그릇을 떨어뜨렸고 바닥에 국물이 쏟아졌다. 아이고, 뭐 하세요? 제가 닦아야 되잖아요. 지은이 소리치자 정희는 미안해, 미안해를 연발하며 바닥에 무릎 꿇고 걸레를 들었다. 재훈아, 어머니 좀 어떻게 해? 매일 이래. 지은의 말에 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엄마 조심해라고만 했을 뿐 엄마를 보지도 않았다. 정희는 그 순간 알았다. 아들이 변했다는 것을, 이제 지은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 지은의 요구는 점점 더 늘어났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말고 된장찌개로요. 거실 청소도 해주세요. 먼지 날려요. 정희가 어제도 된장찌개였는데 라고 하자 지은은 그래도 오늘도 먹고 싶은데요? 안 되나요? 라며 소파에 누워버렸다. 지금 청소요? 전 먼지 알레르기 있거든요. 거짓말이라는 걸 정희는 알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청소기를 꺼냈다. 지은은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정희는 청소기 소리에 묻힌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결혼 9개월이 되던 어느 날 재훈이 3일간 출장을 가게 되었다. 정희와 지은 단둘만 남게 된 그날 저녁 지은이 말했다. 어머님, 이제부터 규칙 정할게요. 첫째, 아침은 6시 반까지 차려주세요. 둘째, 빨래는 매일. 셋째, 청소는 하루 2번. 넷째, 저녁은 제가 퇴근하기 전에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정희가 지은을 똑바로 보며 지은아, 나 너희 가정부 아니야 라고 말하자 지은은 비웃듯이 대답했다. 가정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면 당연히 집안일 해야죠. 쉬시고 싶으면 따로 사세요. 여기 있으면 일하셔야죠. 지은의 눈은 차갑게 정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정희의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답 없으시면 동의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지켜주세요. 지은이 방으로 들어가며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고 정희는 거실에 혼자 서 있었다. 어둠이 내리는 거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결혼 1년이 되던 날 정희는 자신의 방에 앉아 작은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다. 2024년 11월 1일 마이너스 지은 가정부 규칙 선언. 2024년 11월 5일 마이너스 밥이 늦었다고 소리 지름. 2024년 11월 10일 마이너스 빨래 안겠다고 재훈에게 고자질. 페이지를 넘기니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2024년 11월 15일 마이너스 친구들 앞에서 나를 아줌마라고 부름. 2024년 11월 20일 마이너스 내 방을 창고로 쓰겠다고 함. 정희의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기록했다. 어느 날 지은의 친구 3명이 집에 놀러 왔는데 다들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와, 언니 집 좋다. 시어머니 집이긴 한데 뭐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지. 지은의 말에 친구들이 웃었고 정희가 차를 내오자 형식적으로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정희가 부엌으로 물러나자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시어머니 완전 순해요. 시키는 거 다 해요. 뭐 나름 편해요. 공짜 가정부 있는 거니까.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정희는 부엌에 서서 주먹을 쥐었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고 빨간 불이 켜졌다. 그날 밤 재훈이 귀가했을 때 정희는 김치찌개를 준비해 두었다. 엄마, 저녁 뭐해요? 또 김치찌개요? 어제도 김치찌개였잖아요. 지은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매번 같은 메뉴만 하시면 어떡해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지금이요. 정희가 부엌으로 가서 다시 요리를 시작했고 8시가 넘어 9시가 되어서야
된장찌개가 완성되었다. 지은이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짜요. 어머님, 음식은 정성이잖아요. 이렇게 대충 하시면 안 되죠라고 말했다. 정희의 손이 떨리며 숟가락을 놓았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먹기 싫으면 굶어. 내가 너희 가정부 아니라고. 먹기 싫으면 내가 해먹어. 지은이 눈을 크게 뜨며 재훈아, 들었어? 지금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소리쳤다. 재훈이 당황하며 엄마 지은이한테 사과해. 엄마,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정희는 낯선 얼굴이 된 아들을 보았고 더 이상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갔으며 밖에서 지은이 어머님, 문 열어요. 사과하세요. 라며 쾅쾅 두드렸다. 정희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까? 다음 날 정희가 외출한다고 하자 지은이 어디 가세요? 저녁 준비는요? 라고 물었다. 병원 가는데 저녁쯤 올게. 내가 해. 정희가 문을 닫고 나가자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정희는 법무법인이 있는 20층 건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다. 법무법인 정희라는 간판이 보였고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예약하신 박정혜 씨죠?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안내했다. 상담실에는 40대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정희가 앉자마자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뭡니까? 변호사가 물었고 정희는 증거요라고 대답했다. 봉투를 열자 녹음 파일, 카톡 대화 캡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변호사의 눈이 커졌고 정희는 1년 동안요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제 시작하고 싶어요. 정리요, 깨끗하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집 초인종이 울렸고 지은이 문을 열자 등기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서류를 건네받았다. 서류를 뜯어보자마자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계약 해지 통보서, 임대차 계약 종료 안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게 뭐야? 여보, 이것 좀 봐. 재훈이 서류를 보더니 이게 무슨 일이라며 정희의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이게 뭐야? 정희가 문을 열고 차분한 얼굴로 말했다. 보면 알잖아. 계약 해지야. 너희 둘이랑 맺은 임대차 계약. 재훈이 임대차 계약이 왜 있어? 라고 묻자 정희는 1년 전에 했잖아. 너희가 이 집에 들어올 때. 그때 동의서 같은 거라고 했지만 정식 계약서였어.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거야라고 설명했다. 지은이 소리쳤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정희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다. 나가면 되지. 이 집 내 거야. 너희는 세입자였어. 이제 계약 끝났으니까 나가. 지은의 입이 벌어졌고 어머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라고 외쳤다. 가족? 나를 가정부 취급한 사람이 가족이라고?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지은은 할 말을 잃었다. 재훈아, 너도 나가. 지은이랑 나한테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잖아. 아내 눈치만 보고.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정희는 방문을 닫아버렸다. 3일 후 재훈과 지은은 짐을 쌌지만 갈 곳이 없었다. 전세금도 없었고 지은의 친정도 거절했으며
결국 재훈의 친구 집 좁은 원룸에 얹혀 살게 되었다. 다 어머니 때문이야. 지은이 짜증을 내자 재훈은 그만해라고만 했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도 알고 있었다. 잘못한 게 많다는 것을, 아주 많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나고 정희는 혼자 사는 집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TV를 보며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지은이 서 있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정희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왜 용서해 달라는데? 라고 물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해요라고 말했지만 정희는 일어나라고 했다. 지은이 일어서자 정희는 봉투를 하나 꺼냈다. 이거 너희 집세 3개월치야. 이걸로 전세 얻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님, 정희의 대답은 단호했다. 나 너 용서 안 해. 절대로. 문이 닫혔고 지은은 밖에 서서 봉투를 쥔 채 진짜 울음을 터뜨렸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재훈이 혼자 정희를 찾아왔다. 엄마, 이혼했어. 지은이랑. 정희가 왜? 라고 묻자 재훈은 견딜 수가 없었어. 계속 엄마 욕하고 나한테 화풀이하고라고 대답했다. 정희는 아무 말하지 않고 차만 한 잔 내밀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정희는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엄마, 나 다시 여기서 살아도 돼? 정희가 재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안 돼. 넌 이제 어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나한테 기대지 마. 재훈이 고개를 숙였고 정희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밥은 같이 먹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재훈이 고개를 들었고 눈물을 닦으며 고마워, 엄마라고 말했다. 1년이 흘렀고 정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같은 또래 친구들을 만났다. 정희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친구의 말에 정희는 웃으며 그래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다. 재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함께 밥을 먹었고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같이 영화 볼까요? 재훈의 말에 정희는 그래, 좋지라며 환하게 웃었다. 어느 날 정희는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저는 1년 동안 가정부처럼 살았어요. 제 집에서 제 며느리한테. 하지만 참지 않았어요. 기록했고 준비했고 행동했죠.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고 정희는 이어서 말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참으면서 대비하는 게 지혜예요. 저는 1년 동안 모든 걸 기록했고 그게 제 무기가 됐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고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그럼 며느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모르죠. 궁금하지도 않고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니까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정희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다. 옆에 누군가 앉았는데 고개를 돌리니 지은이었다. 어머님. 지은의 얼굴은 초라했고 옷차림도 예전과는 달랐다. 왜 여기 있어? 정희가 물었고
지은은 그냥 산책하다가요라고 대답했다. 재훈이는? 재혼했어요. 다른 사람이랑.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고 정희는 그래라고만 했다. 어머님,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정희가 지은을 보며 말했다. 늦었어. 이미 다 끝났고 나도 이제 내 생각 안 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나랑은 상관없어. 정희가 일어서려 하자 지은이 말했다. 어머님, 저 지금 식당에서 일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매일 손님들한테 치이면서 살아요. 그때 어머님 마음이 이랬구나. 매일 생각해요. 정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럼 됐네. 내가 배운 거면 이제 그 경험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렴. 정희가 걸어가기 시작했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3년이 흐른 지금 정희는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다. 며느리 문제로 고통받는 시어머니들이 찾아와 하소연하면 정희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조언한다. 참지만 말고 기록하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대비하세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참는 게 답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와 울면서 말했다.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 냈어요. 저도 계약서 만들었고 이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정희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잘하셨어요. 당신 인생은 당신 거예요라고 말했다. 어느 주말 재훈이 새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엄마, 인사드려요.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수진은 공손하게 인사했고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라고 말했다. 정희는 수진을 찬찬히 보더니 웃으며 반가워요. 들어와요라고 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수진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정희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재훈이 밖으로 나가자 수진이 정희에게 말했다. 어머님, 재훈 오빠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겪으신 일들. 정말 대단하세요. 정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니까라고 대답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어머니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존중받아야 할 뿐이죠. 정희는 수진의 눈을 보며 진심을 느꼈고, 그래, 내가 있어서 재훈이가 변했구나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재훈과 수진이 결혼을 한다고 했다. 엄마, 이번엔 다를 거예요.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희는 웃으며 그래, 믿어라고 대답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시 한번 계약서를 준비했다. 결혼식 날 수진이 정희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계약서 준비하셨죠? 괜찮아요. 저도 동의해요. 서로 지킬 건 지켜야죠. 정희가 놀라서 내가 어떻게? 라고 묻자 수진은 웃으며 재훈 오빠한테 들었어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대답했다. 정희는 수진을 안아주며 고마워라고 속삭였다. 결혼 후 수진과 재훈은 정희의 집이 아닌 자신들의 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정희를 찾아왔고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요? 제가 예매할게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그래, 좋지. 뭐 볼 건데? 라고 물었다.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거요. 따뜻한 이야기. 정희는 웃으며 그럼 기대할게라고 대답했다. 5년이 흐른 지금 정희는 70세가 되었고 여전히 건강하게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재훈과 수지는 아이를 낳았고 정희는 할머니가 되었다. 할머니, 손주가 뛰어와 안기자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 강이 왔구나라고 말했다. 수진이 어머님, 강희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라고 하자 정희는 나도 보고 싶었어라며 손주를 안아 올렸다. 재훈이 엄마, 그때 엄마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물었다. 정희는 재훈을 보며 계속 잘못된 길로 갔겠지. 하지만 이제 내가 바뀌었으니까 그걸로 됐어라고 대답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정희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참지 말고 기록하라 -한 시어머니의 존엄 찾기.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정희를 찾아왔다. 선생님, 책 읽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 거예요. 한 여자가 말했고 정희는 그래요. 당신 인생은 당신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라고 대답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정희는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참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달라요. 저는 참으면서 준비했고 그게 제 무기가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박수가 쏟아졌고 정희는 웃으며 무대에서 내려왔다. 10년이 지난 지금 정희는 80세가 되었다.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재훈과 수지는 두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희를 찾아온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손주가 자랑하자 정희는 우리 강이 최고야 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느 날 재훈이 물었다. 엄마, 그때 지은이 용서 안 한 거 후회 안 해요? 정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나는 이미 용서했어. 내 마음속에서. 하지만 다시 받아들이는 건 별개야. 그건 내 선택이고 내 권리니까.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 정말 대단해요라고 말했다. 정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한다. 그때 그 선택이 옳았다고, 참지 않고 행동한 것이 옳았다고. 만약 그때 계속 참았다면 지금 이 평화는 없었을 것이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재훈과 수진의 행복한 모습, 자신의 존엄을 지킨 살. 모든 것이 그때의 용기 있는 선택 덕분이었다.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짓는다. 결국 행동이 삶을 만드는구나. 결국 존엄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고 참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큰 용기다. 정희는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했고 그 경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다음 감동을 이어가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